clean inside 이러면서 이제 깨알같이 내가 좀 잘난 체를 할게. 이렇게 옷 잘 입는 남자치고 못생긴 남자는 못 봤다라는 거죠.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께 쉽게 하나 설명을 좀 한번 대입을 시켜서 한번 드려볼게요. 학원으로 갈지 병원으로 갈지 이제 결정을 해야 돼요. 논리를 가지고. 컨클루전이 뭐냐면 그녀들이 했던 말이 맞는 거예요. 스트렝슨이 될 수 있습니다. 게리가 아니라 견주인가요?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베테랑스 에듀에서 SAT 가르치는 토니권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학생 여러분들이 디지털 SAT에서 가장 첫 번째로 공략을 해야 할 그리고 준비를 해야 할 논리 유형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번 이제 2023년 3월부터 바뀌게 되는 디지털 SAT에서 단어뿐만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게 이 논리적인 요소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그게 가장 중요한 관심 사항 중에 하나가 되겠는데 그걸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겨울방학 특강 시작하기에 앞서서 어느 정도 좀 알고 지식을 알고 와 주셨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이번 수업을 준비를 했으니까 잘 경청을 해주시고 여러분들 숙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논리 문제 세 가지 대략적으로 크게 strengthen 그리고 weaken, support 세 가지 정도 제가 오늘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지금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문 하나 봐주세요. 이거 약 파는 얘기 아닙니다. 제가 지문을 만든 거예요. 베테랑스 에듀는 SAT를 가장 잘 가르치는 학원이다. 2021년, 2022년 2년 동안 200명이 넘는 1,500 이상의 고득점자를 배출했다. 이 숫자는 압구정과 대치 일대의 수많은 SAT 학원들 중에서 가장 높은 수치이다. 이런 지문이 있다고 가정을 해 봅시다. 자, 이런 걸 여러분들 뭐라고 하냐면 argument라고 합니다. argument라는 건 우리말로 쉽게 좀 설명을 하자면 논증. 더 어렵나요? 쉬운 게 아니라 어쨌든 argument, 논증이에요. argument는 어떤 것으로 구성이 되냐면 conclusion. 이걸 결론이라고 기계적인 해석을 하시지 말고 주장하기로 받아들이세요. 주장하기. 네. conclusion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predict, 예측하다. 그리고 가설, hypothesis. 그리고 opposition,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assertion, 확신. 그리고 claim,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알아두셔야 될 건 conclusion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guessing이에요. guessing. 확인이 된 게 아닙니다. 주관적인 생각. 자, 그러면 conclusion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어떤 게 나오냐면 premise, 전제라는 게 깔려요. 보통 우리가 근거라고 얘기를 하죠. premise, 전제. 자, 얘는 fact입니다. 변하지 않는 진실이에요. fact. 그리고 바뀔 수 없어. unchangeable. 네, 이렇게 구성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보죠. 여기서 이 지문에서 주장, 그러니까 conclusion에 해당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일까? SAT를 가장 잘 가르치는 학원이다. 그리고 변하지 않는 진실, 팩트는 2개년 동안 200명이 넘는 1,500 이상의 고득점자를 배출했다. 이건 프레미스가 되겠어. 그리고 이 숫자가 가장 높은 숫자다라는 것도 지문에서 주어진 팩트입니다. 프레미스가 되겠죠. 그러면 정리를 한번 해보자고. 컨클루전은 뭐냐면 베테랑스가 넘버원 SAT 학원이다. 그리고 프레미스, 변하지 않는 진실. 사실은 어떤 거냐면 200명 넘게 1,500 이상 고득점자를 배출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가장 높은 숫자, 가장 높은 숫자다. 이것도 팩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 사이에서 프레미스가 컨클루전으로 이어지기 위해서 논리적인 갭이 존재를 한다는 거지. 자, 이 논리적인 갭을 좀 더 잘 일어날 수 있게 메꿔주는 게 바로 strengthen이고 이제 확률을 높여주는 거, 그리고 프레미스와 컨클루전 사이의 고리를 끊어주는 게, 낮춰주는 게 바로 weaken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꼭 알아두셔야 될 건, 그런데 strengthen이라는 게 바로 결론에 prove를 시켜주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weaken이라고 해서 disprove 시켜주는 건 아니라는 거, conclusion을 disprove 시켜주는 게 아니라는 거. 그럼 뭐냐? strengthen이라는 거는 단지 more believable하게 만들어준다. 이 결론을 more believable하게 메꿔주는 게 strengthen, support가 되겠고, 그 다음에 weaken이라는 거는 얘를 결론이 확률이 낮아질 수 있도록, 결론의 개연성이 낮아질 수 있도록 요 갭을, 그 사이의 갭을 또 메꿔주는 게 바로 weaken이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베테랑스가 가장 잘 가르치는 학원이다라는 걸 strengthen, 그러니까 강화시켜 주려면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지. 1500 이상 고득점자의 숫자야말로 SAT를 가장 잘 가르친 학원의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된다. 이런 게 있으면 이 논리가 강화가 되는 것이고, 위큰을 시켜주려면 잘 가르쳐서 그런 게 아니라 베테랑스가 SAT 학원들 중에서 국내에서 학생 수가 가장 많다. 그러다 보니까 숫자빨로 학생이 많다 보니 그 중에서 고득점자가 많이 나왔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또 위큰을 시켜주는 게 되겠지. 그래서 strengthen, 위큰의 개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자. 제가 에피소드를 하나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수업하면서 알게 된 유튜버인데, 게임 유튜버 해안이라고 아시죠, 여러분들? 좀 한번 써볼게. 해안이라고 있습니다. 해안. 해안이라고 있는데 갑자기 보니까 웃음이 나네요. 이걸 영어로 내가 또 영어 가르치는 쌤이니까 keen insight 이러면서 이제 깨알같이 내가 좀 잘난 체를 할게. 그리고 한자는 시간이 없어서 내가 쓸 줄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안 쓸게요. 해안이라는 유튜버가 있습니다. 얘가 그러면 또 어디 달려올래나? 넘버원 게임 유튜버인가 아닌가? 어쨌든 해안. 애들 때문에 알게 됐어요. 여러분들 때문에 알게 됐는데 올해 여름 특강에서 수업 때 해안 얘기를 하다가 수업 때 해안 얘기를 왜 하냐고? 그냥 잠깐 짬이 나가지고 해안 얘기를 했어요. 하다가 또 학부모님들이 혹시 이거 보시면은 막 이 선생은 뭐 게임 유튜버 얘기를 수업 시간에 하나? 아니에요. 그냥 한 3분 정도 잠깐 했습니다. 그 해안 얘기가 잠깐 나와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하다가 야 나도 쌤도 들어가 보니까 막 구독자 막 100 몇십만 명 그래서 막 질투도 나고 막 그렇다. 내가 왜 질투를 느끼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제 대단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하는데 왜 이렇게 좋아하냐 니들 그랬더니 이제 한 여학생이 이렇게 해안에 인스타를 들어갔나 봐요. 이렇게 사진을 이렇게 딱 보나 봐. 보더니 하는 얘기가 너무 잘생겼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갑자기 궁금하더라고. 왜냐면 유튜브에는 사진이 안 나오더라고요. 얼굴이 안 나오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생겼냐 그러고 가서 봤더니 사진을 다 인스타의 사진들이 다 목이 잘려 있어요. 얼굴이 안 나와. 얼굴이 안 나오는데 그냥 이 밑에만 나와 있는 사진 보고 이렇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되게 잘생겼대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죠. 깜짝 놀랐는데 그녀가 하는 얘기가 뭐였냐면 이렇게 옷 잘 입는 남자치고 못생긴 남자는 못 봤다라는 거죠. 이렇게 옷을 잘 입으면 잘생겼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녀뿐만이 아니라 그녀 주변에 있는 애들도 다 정말 잘생겨서 좋아한다고 얼굴 없는 해안의 사진을 보면서 막 잘생겼다고 열광을 하는, 제가 그래서 119에 신고를 할 뻔했습니다. 얘들은 학원이 아니라 병원에 있어야 될 애들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신고를 할 뻔했는데, 아무튼 그러고 이제 제가 지나가는데 어떤 다른 여학생 한 명이 또 한술 더 떠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쌤 이 인스타에 올라 있는 개 사진을 보라고 이런 예쁜 개를 키우는 남자치고 못생긴 남자가 없대요. 다 잘생겼대요. 그래서
개까지 이렇게 동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었는데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께 쉽게 하나 설명을 좀 한번 대입을 시켜서 한번 드려볼게요. 무슨 얘기냐면 그녀들의 지금 이제 학원으로 갈지 병원으로 갈지 이제 결정을 해야 돼요. 논리를 가지고. 컨클루전이 뭐냐면 혜아는 잘생겼다. 네. 자, 컨클루전은 guessing이라고 했습니다. guessing. 이걸 이제 뒷받침을 해줘야 돼. 그러면 거기에 있어서 프레미스에 해당되는 게 무엇이냐면 혜아는 옷을 잘 입는다. 옷잘남이라고 하나? 내가 어설픈가? 이거 막 어디서 주워 들은 거? 그냥 옷잘남이라고 쓸게요. 옷잘남 맞나? 옷잘남이라고 치자. 내가 만든 거야 그냥 이 말. 혜아는 옷잘남. 그리고 혜아는 또 하나의 프레미스, 변하지 않는 진실은 혜안의 멍멍이가 예쁘다. 이게 프레미스. 이 사이에 갭이 존재를 한다는 거지. 너무도 갭이 커 보이는데 자, 이 갭을 메꾸기 위해서 그녀들의 컨클루전을 strengthen 해주려면 그녀들이 했던 말이 맞는 거예요. strengthen이 될 수 있습니다. 옷을 잘 입는 옷잘남들은 다 잘생겼더라. 잘생겼다. 그리고 멍멍이가 예쁜 남자들은 멍멍이가 잘생겼으면 개 주인도 개 주인도 잘생겼다. 개 주인을 좀 세련된 말로 어떻게 하나? 개주라고 하니? 개주가 아니라 견주인가요? 네. 죄송합니다. 이거 끊을 수 없어. 내 웃음을 참고 해. 끊으면 또 찍어야 돼. 힘들어서 못 찍겠어. 네, 멍멍 개주. 네, 개주인도 잘생겼다. 이것도 strengthen이 되는 거야. 강화시켜 줄 수 있는 거예요. 네, 충분히 되는 겁니다. strengthen이 될 수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conclusion과 변하지 않는 팩트로 주어진 premise 간의 연결고리를 공략하는 거. 이게 바로 strengthen, weaken, 그리고 support 이런 문제들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실제 컬리지 보드의 샘플 문제를 가지고 우리 한번 제가 멋지게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지문 한번 봐주세요. 자, 한번 봅시다. 많은 고고학자들이 너에게 이렇게 얘기할 거야. categorizing, 분류하는 거. 그러니까 채굴이 된, 발굴한 어떤 도자기의 그런 프래그먼트들을 분류하는 것이 뭐 이렇게 스타일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그리고 걔가 어디 소속인지 거기에 따라서 분류하는 건 그냥 스탠다드 크라이테리아만 의존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 해 동안 여러 기간 동안 쌓여온 프랙티스를 통한 본능에 의해서 그런 일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최근 연구에 의하면 리서처들이 딥러닝 컴퓨터 모델을 트레인 시켜가지고 걔들이 파더리 모델 프래그먼트를 이렇게 categorizing 하는 일을 되게 accurately, 자, as accurately as a team of expert archaeologists. 그러니까 고고학자들만큼 정확하게 그렇게 컴퓨터 모델이 분류를 했다. 그래서 고고학자들이 쫄았다는 거지. 일자리를 뺏길까봐 컴퓨터에 대체될까봐 쫄았는데 리서처들이 또 하는 말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다. 자, 그러면 어떤 게 true가 되면 support the researcher의 claim을 해주는 거냐? 그럼 네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쪼개줘야지. researcher의 claim에 해당되는 게 어떤 것인지. 그러면 conclusion 우리 분류해보자. 또 T자형으로 conclusion은 뭐냐면 researcher의 claim은 그런 일은 안 일어날 거다. 그러니까 고고학자들이 뺏기지 않을 거다. 일자리를 뺏기지 않는다. 이게 claim이야. premise. 자, 팩트로 주어진 거는 어떤 거죠? As accurately as archaeologists. 컴퓨터가 정확도 측면에서 컴퓨터가 고고학자들과 똑같은 퍼포먼스를 보였다라는 게 프레미스가 되겠어. 딱 이거밖에 없어. 이 두 개 가지고 너는 공략을 해줘야 돼. 자, 그러면
answer choice 보기 전에 네가 할 일은 먼저 주관식으로 한번 네 스스로 생각을 해보세요. 이걸 strengthen 시켜주려면 똑같이 컴퓨터가 잘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컴퓨터의 일자리를 뺏기지 않으려면 대체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이게 만약에 strengthen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첫 번째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지. 이거 말고 이렇게 categorizing 하는 거 말고 다른 일들이 고고학자들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 컴퓨터가 정확하게 할 수는 있지만 컴퓨터 모델을 설치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천문학적인 비용이 발생한다. 비용 발생. 이러면 일자리를 안 뺏길 수 있는 거겠죠. 자, 만약에 weaken을 시켜준다면 어떻게 될까? 우리 한번 문제로 나오진 않았지만 weaken, 약화시켜주려면 그러니까 즉 일자리를 뺏길 수 있다. 컴퓨터가 더 우세하다라는 건 어떤 게 될 수 있겠어요? accurately 뿐만이 아니라 뭐 더 빠르게 할 수 있다. 빠르게 할 수 있다. 또는 비용도 컴퓨터가 사람은 막 돈 더 많이 달라고 막 떼쓰는데 컴퓨터는 말이 없다. 그래서 비용도 오히려 적게 든다. 월급 안 줘도 된다. 이런 식의 생각이 있을 수 있겠지. 자, 그러면 answer choice 한번 봅시다. 네, 볼까요? 자, research study에서 뭐들은 much more quickly 더 빠르게 했다. 컴퓨터가 더 빠르게 했다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히려 weaken을 시켜주는 거지. 일자리를 뺏길 수 있게 되는 거죠. 얘는 그래서 탈락. B번에 보시면 research study에서 얘네 컴퓨터나 그 다음에 고고학자 둘 다 정확하게 categorize 시키지 못했다. 아까 뭐라고 그랬어? 프레미스는 그대로 받아들여줘야 되는 건드려서는 안 되는 존재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프레미스를 직접적으로 니게 그러니까 반대로 만들어줬으니까 얘도 정답이 될 수가 없겠지. 자, C번 볼게요. 아키올로지스트들 고고학자들 상대로 조사를 했더니 그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이거 categorizing 하는 일들이 amount of time they can dedicate to other important tasks. 다른 일들, 중요한 일들 할 시간을 제한시켰다. 그 중요한 일들은 only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인데 그걸 제한시켰다라는 거는 이거 말고도 인간만 할 수 있는 더 중요한 일들이 있다라는 얘기니까 얘가 정답이 되겠네. 맞지? 강화시켜주는 일자리를 안 뺏기는 논리에 강화시켜주는 answer choice가 될 수 있겠지. 마지막 D번 보시면 archaeologist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제대로 된 트레이닝을 받아본 적이 없다. 그건 한마디로 네가 이게 변명이 안 되는 게 논리적인 변명이 안 되는 게 너는 베테랑스를 안 다녀서 SAT 점수가 허접하고 그리고 네 친구들은 다 베테랑스에서 수업을 들어가 이거 너무 약 파는 것 같나? 수업을 들어가지고 점수를 잘 받았다. 그거 가지고 네가 징징대봐야 변치 않는 진실인 거지. 그건 뭐야? 네 점수보다 다른 친구들 점수가 더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C번. 자, 여기까지 제가 한 문제를 가지고 그리고 그 이전에 논리에 대한 개념적인 설명 여러분들에게 좀 해드렸어요. 자, 이상 잘 여러분들 숙지를 하시고 여러 번 돌려 보셔서 조회수도 좀 늘려주시고 그러면서 공부도 하신 다음에 만들어진 몸과 머리를 가지고 우리 겨울방학 때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여러분 디지털 SAT 걱정 많으시죠? 걱정 이제 하실 거 없고요. 저희 베테랑스 분석은 다 끝났습니다. 기본 실력 있단 거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열정만 가지고 와주시고 나머지는 제가 다 책임져 드릴게요. 그럼 오늘 여기까지 수업 영상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고 겨울방학 때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겨울방학 때 봅시다. 바이바이.